이번 시간에는 동업과 공동사업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옛말에 친구와 동업을 하면 나중에 원수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개인회사, 프라이빗 회사 구조가 흔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욕심이 많아서 동업을 못하나요? 아니죠.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동업은 개인끼리 모여서 공동사업 형태를 구성하기도 하고 출자자들이 모여서 법인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구끼리 동업을 하다가 제3자를 추가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동업하다가 한 명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다양하게 동업자나 출자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전보다 공동사업이 늘어났는데 병원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병원 원장님들 여러 명이 모여서 공동으로 병원을 개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런 경우 공동사업의 형태로 병원을 시작합니다. 지분에 대한 투자 금액은 n분의 1이 보통입니다.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 지분을 대출로 조달한다면 이에 소요되는 이자 비용은 손비 처리가 안됩니다. 반면 병원 운영 자금을 위한 대출이자는 사업의 경비로 처리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동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선 사전에 공동사업의 계약서를 잘 써야 합니다. 그러면 동업계약서에 대한 체크포인트를 알아볼까요? 우선 출자 재산을 정해야 하는데 현금이 일반적이지만 부동산 등의 현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재산을 감정평가하여 공동사업에 반영합니다. 출자 재산이 정해졌으면 구성원 간의 출자 비율을 나눕니다. 이익에 대한 손익분배와 손실 책임은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출자 비율대로 가져가고 책임지죠. 동업은 겸업 금지 의무와 영업 감시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동업 계약의 해지와 존속 기간도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동업 해지의 경우 공동사업자 폐업과 해산에 따른 자녀 재산을 분배하게 됩니다. 금전으로 지분 투자하는 방법 이외에도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는 방법도 공동사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동업계약서는 더욱더 중요하겠습니다. 동업계약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사업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으로 출자금액 및 출자방법, 납입기간 등이 있어야 하죠. 본인이 투자한 지분에 따라서 이익과 손실을 배분하여야 하며 만약 지분보다 더 많이 이익을 가져간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 연대납세 의무 조항도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업을 한다면 겸업 금지에 대한 조항도 필요하죠. 겸업이란 동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것인데 겸업을 하는 사람보다 동업에만 전념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동업 중에 다른 사람이 추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빠질 수도 있죠.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지분 추가 사항이 필요한데 지분의 양도 양수에 대하여도 서류에 포함하세요. 동업은 본인 세대에서 끝나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부분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의 종료에 대한 내용과 자녀 재산의 분배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 재산이란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고 세금을 내고 부채를 갚고 나서 보통 지분율대로 나누어 가져갑니다. 문제는 특허권과 영업권 등 무형의 자산이 있는 경우 이를 나누기가 쉽지 않고 애매모호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동업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으면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끔 공동사업자와 법인 중 어떤 것이 좋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공동사업과 법인은 서로 간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업종별로 병원, 헤어샵 같은 경우는 법률상 원인으로 영리법인 설립이 안됩니다. 이제 공동사업과 법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동사업자는 개인사업자로 소득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동업자 간 손익은 공동이익과 공동손실을 공유합니다. 소득세, 부가세 등의 세금 역시 공동사업자 간의 연대납세 의무가 있죠.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구조로 주식회사가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소유권은 주주에게 있으며 주주는 지분을 투자하고 배당 가능 이익이 발생하면 본인 지분율만큼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죠. 만일 회사가 적자가 지속되어 폐업을 한다면 주주는 본인이 투자한 지분만 포기를 하면 더 이상 회사에 대하여 책임은 없습니다. 물론 50%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등은 2차 납세 의무가 있고 간주취득세에 대한 의무도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은 임원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운영하는데 명칭은 대표이사, 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 감사 등 여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 3명 이상이 이사회를 구성하며 회사의 합병, 해산, 회사 재산의 처분과 양도, 다른 회사의 영업 양수도 등의 주요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자금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지점의 설치와 이전 또는 폐지, 신주의 발행, 매년 결산기의 재무제표의 승인, 주식 양도의 승인 등의 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도 해결합니다. 단 자본금이 10억 이하의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이나 2명을 둘 수 있으므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고 감사도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정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나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대신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여러 고객을 관찰한 결과 단기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면 공동사업이 유리하며 장기적으로 재산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경우는 주식회사가 장점이 있습니다.